신장은 참 이상합니다. 망가지기 시작해도 아프다고 잘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당신이 지금 이 영상을 클릭한 이유가 혹시 이것 아닙니까? 아침에 눈을 떴는데 눈 두덩이 가볍지 않고 양말 자국이 저녁까지 선명하게 남고 밤에 화장실을 2번, 3번 가게 되고 소변 거품이 오래 남는 것. 그런데도 당신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나이 들어서 그렇지. 피곤해서 그렇지. 바로 그 말이 신장이 가장 좋아하는 변명입니다. 저는 30년 동안 중년과 어르신들의 신장을 지켜온 건강 전문가입니다. 진료실에서 수없이 봤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데 검사해보면 신장 기능이 이미 많이 떨어진 분들, 그리고 더 흔한 장면도 있습니다. 본인은 건강식이라고 믿고 매일 반복하던 습관이 신장을 조용히 깎아먹고 있던 장면입니다. 오늘 저는 당신에게 딱 한 가지를 약속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면 당신의 신장을 망가뜨리는 습관 5가지를 순서대로 끊어내는 법, 그리고 다시 살리는 습관 5가지를 아주 쉽게 정리해서 손에 쥐어드리겠습니다. 특히 많은 분이 최고라고 믿는 걷기가 왜 4위인지, 그리고 1위가 왜 음식도 약도 아닌지, 그 이유를 듣는 순간 당신의 하루가 바뀔 겁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어렵지 않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한번 눌러두세요. 그래야 당신이 다음번에도 이런 생명 같은 정보를 놓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당신 가족이나 친구 한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그분도 요즘 붓거나 피곤해하진 않나요? 이 영상은 혼자 보는 정보가 아니라 같이 살아남는 정보입니다. 그러니 제발 여기서 끄지 마세요. 끝까지 보세요. 중간에 나오는 아주 사소한 습관 하나가 나중에 병원 침대 위에서 후회할 일을 막아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도 괜찮다고 느낄지 모르지만 신장은 괜찮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말해드리는 겁니다. 지금 당신은 정말 안전하다고 확신하나요? 좋습니다. 이제부터는 진짜 이유를 이야기하겠습니다. 당신의 콩팥이 지치는 속도는 나이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같은 나이인데도 완전히 다른 두 사람을 봤습니다. 한 분은 70이 넘어도 발목이 가볍고 얼굴빛이 맑았습니다. 다른 분은 60 후반인데도 몸이 자주 붓고 숨이 찼습니다. 차이는 거창한 약이 아니었습니다. 아침에 처음 입에 넣는 것, 그리고 무심코 반복한 작은 습관이었습니다. 콩팥을 정수기 필터라고 생각해보세요. 필터는 하루 종일 피를 걸러서 다시 깨끗한 물처럼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당신이 매일 국물 한 그릇을 끝까지 비우고 짠 반찬을 당연하게 먹고 늦은 밤까지 밝은 불빛 아래에서 마음을 끓이면 그 필터는 쉬지 못합니다. 겉으로는 멀쩡해도 안에서는 모래가 쌓입니다. 무서운 말 하나 하겠습니다. 병원에 가서 소변 검사 결과가 이상하다는 말을 듣는 순간 이미 콩팥은 큰 소리를 내지 못한 채 오래 버텨온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신에게 숫자 하나만 기억하게 하고 싶습니다. 유전이 전부가 아닙니다. 장수 연구에서 유전이 영향을 주는 비율은 25% 정도였고 나머지 75%는 생활 습관이었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느 쪽을 선택하고 있나요? 여기서 끊지 마세요. 지금부터 저는 5가지를 순서대로 보여드립니다. 먼저 당신의 콩팥을 가장 빨리 긁어먹는 습관을 끊는 법. 그 다음 남아있는 기능을 최대한 살려주는 습관을 붙이는 법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당신이 생각보다 쉽게 할 수 있는 한 가지 실험을 시켜드릴 겁니다. 내일 아침에 소변 거품이 얼마나 오래 남는지, 색이 어제보다 진한지 딱 10초만 확인해 보세요. 이것은 공포를 주려는 게 아니라 당신이 당신 몸과 대화하게 만들려는 방법입니다. 당신은 정말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듣고 있나요? 그리고 혹시 당신이 이렇게 말하고 있진 않습니까? 저는 짜게 안 먹습니다. 저는 집밥만 먹습니다. 그런데 집밥에도 소금은 숨어 있습니다. 된장, 간장, 김치, 젓갈, 라면 국물.
반찬통 속 장아찌까지 다 합치면 하루가 금방 넘어갑니다. 또 한 가지는 약입니다. 두통약, 관절약, 소화제라도. 매일 쌓이면 콩팥은 그걸 걸러내느라 밤에도 일합니다. 저는 여기서 당신을 겁주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손을 씻을 때 수도꼭지를 계속 틀어놓으면 물이 낭비되듯 당신의 콩팥도 계속 낭비되고 있다는 걸 알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준비하세요. 다음 부분에서 저는 5번째부터 하나씩 공개합니다. 가장 먼저 식탁 위 작은 살인자부터 끊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바로 오늘 저녁부터 할 수 있는 규칙을 드립니다. 당신은 저와 함께 할 건가요? 지금 댓글에 나는 끝까지 보겠다 라고 바로 한마디만 남겨주세요. 자, 이제 약속한 순서를 시작하겠습니다. 5가지 중 5번째는 아주 단순합니다. 소금입니다. 당신은 소금이 이렇게 무섭게 들릴 줄 몰랐지요. 왜냐하면 소금은 나쁜 얼굴을 하고 오지 않습니다. 김치 속에 숨어 있고, 국물 속에 녹아 있고, 장아찌 한 조각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콩팥은 그걸 전부 걸러내야 합니다. 당신이 짠맛을 좋아할수록 피는 더 끈적해지고 혈압은 더 쉽게 올라갑니다. 혈압이 오르면 콩팥 안에 아주 가는 혈관들이 작은 망치로 두드려지듯 흔들립니다. 처음에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당신은 요즘 발목이 붓는 날이 늘지 않았나요? 아침에 얼굴이 무거운 날이 많지 않나요? 나는 짜게 안 먹는다고 말하지만 국물은 끝까지 마시고 있지 않나요? 제가 부산에 계시던 한 아버님을 잊지 못합니다. 술도 담배도 안 하셨고 매일 산을 오르셨습니다. 그런데 식사 때마다 찌개를 바닥까지 비우셨습니다. 보약이라고 믿으셨거든요. 어느 날 발등이 붓고 소변색이 갑자기 진해져서 오셨습니다. 검사 앞에서 그분은 말이 없어졌습니다. 그때 제가 들은 가장 아픈 말은 나는 평생 건강하게 살았는데 왜 이러냐 였습니다. 그분에게 나쁜 습관은 하나였는데 그것이 전부를 흔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에게는 오늘 딱 한 가지 규칙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물은 3숟가락만 드세요. 처음에는 허전할 겁니다. 하지만 3주만 지나면 입이 바뀝니다. 그리고 소금 대신 고소한 맛을 쓰세요. 마른 멸치 가루나 들깨 가루, 파와 마늘 같은 향이 짠맛을 덜어줍니다. 혹시 당신은 반찬통을 열 때마다 짭짤한 냄새가 먼저 나나요? 그렇다면 콩팥도 같은 냄새를 맡고 있습니다. 지금 댓글에 나는 오늘부터 국물은 3숟가락만 이라고 남겨주세요. 당신의 이 한 문장이 콩팥에게는 숨 쉴 틈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요. 집밥이라고 안심하지 마세요. 된장 한 숟가락, 간장 한 바퀴만 돌아도 나트륨은 금방 쌓입니다. 밖에서 사 먹는 국수, 라면, 국밥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김치도 방법이 있습니다. 한번 헹궈서 드시거나 양을 줄이고 대신 양배추나 오이를 곁들이면 짠맛이 부드러워집니다. 당신의 목표는 싱겁게 참는 게 아닙니다. 콩팥이 하루를 버틸 만큼만 덜어주는 겁니다. 오늘 저녁 식탁에서 젓가락을 들기 전에 먼저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콩팥에 흙탕물을 붓고 있나? 아니면 맑은 물을 주고 있나? 지금 영상을 멈추지 말고 머릿속으로 오늘 먹은 짠 것 3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그중 하나만 빼도 내일 아침 붓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준비됐나요? 지금 당신은 정말 오늘부터 해볼 마음이 있나요? 다음 부분에서는 많은 분이 제일 좋아하는 습관, 걷기를 이야기할 겁니다. 그런데 당신이 알고 있던 걷기와 제가 말할 걷기는 다릅니다. 맞습니다. 이제 걷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당신이 알고 있던 걷기와 제가 말하는 걷기는 목표가 다릅니다. 당신은 살려고 걷는 건데 많은 분들이 오히려 콩팥을 더 지치게 걷습니다. 만보기 숫자에 쫓겨 숨이 턱끝까지 차도록 걷고 무릎이 아파도 이를 악물고 걷고 집에 돌아오면 소금기 있는 국물로 허기를 달래죠. 그날 밤 다리가 더 붓고
소변이 더 진해지는 것을 느낀 적 없나요? 저는 그런 장면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순위를 매긴 5가지 중에서 걷기는 4위입니다.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방법이 틀리면 독이 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하루에만 볼을 채워야 안심하나요? 그런데 70 가까운 몸에 그 강박은 필요 없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분들을 보면 하루 4,000보에서 7,000보 정도를 편안하게 걷습니다. 핵심은 속도가 아니라 이 혈액을 끌어올리는 움직임입니다. 지금부터 딱 2가지를 기억하세요. 첫째, 보폭을 평소보다 5cm만 넓히세요. 시장에 갈 때도, 공원에 갈 때도 한 걸음만 조금 크게 내디뎌 보세요. 그러면 허벅지 뒤쪽과 엉덩이 근육이 깨어납니다. 그 근육들이 펌프가 되어 종아리에 고여있던 피를 위로 밀어 올립니다. 피가 올라오면 콩팥은 숨을 쉽니다. 둘째, 까치발입니다. 당신이 텔레비전을 볼 때, 설거지를 할 때, 버스를 기다릴 때, 뒤꿈치를 가볍게 들었다 내리는 것만 해도 됩니다. 하루에 100번을 한 번에 할 필요도 없습니다. 10번씩 10번으로 나눠도 됩니다. 중요한 건 매일입니다. 저는 80 넘은 할머니 한 분을 기억합니다. 무릎이 아파 밖에 나가기 힘들어하던 분인데 제가 집에서 까치발만 해보자고 했습니다. 한 달 뒤 그분이 오셨을 때 발목이 가벼워졌다고 했고 밤에 화장실을 가는 횟수도 줄었다고 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얼굴이 환해졌다고 했다며 웃으셨죠. 당신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약속이 필요합니다. 걷는 날은 숨이 찰 정도로 몰아붙이지 마세요. 땀이 조금 날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걸을 때 고개를 들고 주변을 보세요. 꽃 한 송이도 보고 이웃에게 인사도 해보세요. 마음이 풀리면 혈압이 내려가고 콩팥 혈관도 풀립니다. 그리고 신발도 가볍게 보지 마세요. 밑창이 너무 딱딱하면 충격이 무릎과 허리로 올라가서 밤에 통증이 생깁니다. 통증이 생기면 잠이 깨고 잠이 깨면 콩팥은 다시 쉬지 못합니다. 걷기 전에는 물을 한 모금 마시고 어깨를 천천히 돌려주세요. 딱 10분만 걸어도 괜찮습니다. 대신 그 10분을 매일로 바꾸세요. 비 오는 날은 집 안에서 제자리 걸음과 까치발로 대신하세요. 몸을 괴롭히지 않는 것이 오래가는 비결입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은 오늘부터 5cm 보폭과 까치발을 해볼 건가요? 댓글에 나는 오늘부터 한다 고 짧게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제 3위로 넘어가겠습니다. 많은 분이 물 이야기를 들으면 웃습니다. 물이 뭐가 대단하냐고요. 그런데 아침에 당신이 마시는 한 컵이 콩팥을 살릴 수도 있고 반대로 콩팥 혈관을 꽉 조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아침에 눈 뜨자마자 냉장고 문부터 여나요? 차가운 물을 벌컥 마시나요? 그 순간을 상상해 보세요. 밤새 수분이 빠진 피는 끈적해져 있고 콩팥의 미세한 길은 좁아져 있습니다. 그런데 차가운 물이 들어오면 혈관은 더 움츠러듭니다. 피는 더 느리게 흐르고 필터는 더 쉽게 상처를 입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아침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주전자를 올리는 일이라고요. 뜨거운 물이 아니라 당신이 천천히 삼킬 수 있는 따뜻한 물입니다. 한 모금씩 숨을 고르며 내려보내세요. 몸이 안에서부터 풀리는 느낌이 들 겁니다. 그때 콩팥도 같이 풀립니다. 여기에 아주 작은 추가가 있습니다. 위가 약하지 않은 분이라면 레몬 한 조각을 아주 연하게 띄워보세요. 너무 진하면 속이 쓰릴 수 있으니 향만 느낄 정도로요. 저는 서울에서 일하던 시절 60대 후반의 한 아버님을 봤습니다. 아침마다 얼음물로 정신을 깨운다며 한 번에 들이키셨죠. 그런데 늘 오전에 어지럽고 손발이 차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물의 온도만 바꿔보자고 했습니다. 3주 뒤 아버님은 아침이 덜 무겁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이것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콩팥을 괴롭히던 첫 충격을 줄이는 데는 큰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당신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루 동안 물을 마시긴 하는데 정작 아침에는 건너뛰지 않나요? 아침 한 잔은 세수보다 먼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미 심장이 약하거나 몸이 심하게 붓는 분은 물을 무조건 많이 마시면 안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담당 의사와 양을 상의해야 합니다. 저는 당신을 무리하게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길 바랍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면 바로 해보세요. 주전자를 올리고 숨을 한번 고르고 따뜻한 물을 천천히 마시는 것. 그리고 댓글에 이렇게 남겨주세요. 내일 아침부터 따뜻한 물로 시작하겠다고요. 그리고 그 물을 마신 뒤에 10초만 더 투자하세요. 화장실에서 소변을 볼 때 거품이 오래 남는지, 색이 어제보다 진한지 조용히 보는 겁니다. 검사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 몸의 날씨를 보는 겁니다. 거품이 계속 남고 색이 너무 짙다면 오늘은 짠국물이나 가공 반찬을 한 가지라도 덜어보세요. 물을 마셔도 짠맛이 계속 들어오면 콩팥은 쉬지 못합니다. 또 아침물을 커피로 대신하는 분이 많습니다. 커피가 죄는 아닙니다. 다만 따뜻한 물 한 잔을 먼저 주고 커피는 그 다음에 천천히 마셔도 늦지 않습니다. 당신이 지금 방향을 바꾸면 콩팥도 따라옵니다. 하지만 진짜 회복의 시간은 밤입니다. 다음에서 2위를 공개하겠습니다. 지금 댓글에 내일 아침 따뜻한 물이라고 적어두세요. 당신의 약속은 습관이 됩니다. 바로 오늘. 맞습니다. 진짜 회복의 시간은 밤입니다. 당신이 낮에 아무리 잘 먹고 잘 걸어도 밤에 잠이 깨져버리면 콩팥은 쉬지 못합니다. 저는 이 말을 30년 동안 수없이 반복했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 들면 원래 잠이 없지 않나요? 맞습니다. 잠이 얕아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포기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깊은 잠은 콩팥에게 수리 시간과 같기 때문입니다. 낮 동안 콩팥은 피를 걸러내느라 달아오릅니다. 밤에 당신이 편안히 잠들면 몸은 이제 고쳐도 된다는 신호를 보내고 콩팥의 작은 필터도 조용히 정리됩니다. 그런데 당신이 늦게까지 밝은 조명 아래에서 텔레비전 소리와 걱정거리 속에 있다가 침대에 눕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머리는 아직 낮이라고 착각합니다. 마음은 쫓기고 혈관은 좁아집니다. 그때 콩팥은 가장 힘든 일을 계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이 위의 비결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아주 단순한 두 가지입니다. 첫째, 저녁 식사 후에는 집 안의 빛을 낮추세요. 하얀 등을 끄고 따뜻한 색의 작은 조명만 켜보세요. 눈이 편안해지면 가슴도 편안해집니다. 둘째, 따뜻함을 콩팥자리로 보내세요. 붉은 팥을 데운 주머니나 따뜻한 수건을 허리 뒤쪽에 살짝 얹고 누워보세요. 너무 뜨겁게 하지 말고 기분 좋게 따뜻한 정도면 됩니다. 이 작은 온기가 혈관을 풀어주고 몸의 긴장을 내려놓게 합니다. 여기서 제가 꼭 하나 더 보태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잠들기 전에는 머릿속 걱정을 종이에 내려놓으세요. 내일 병원 예약, 자식 걱정, 돈 걱정, 이런 것들이 밤에 더 커집니다. 작은 수첩에 적고 오늘은 여기까지라고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저는 70대 초반의 한 아버님을 기억합니다. 새벽마다 깨서 물을 마시고도 다시 잠들지 못하던 분입니다. 제가 빛을 낮추고 따뜻하게 하고 걱정을 적어보라고 했더니 일주일 뒤에 얼굴빛이 달라졌습니다. 밤에 깨는 횟수가 줄고 아침 붓기도 가벼워졌다고 했습니다. 당신도 가능할까요? 저는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약속이 필요합니다. 침대에서 화면을 오래 보지 마세요. 1시간만이라도 멀리 두세요. 눈과 뇌가 쉬어야 콩팥도 쉽니다. 그리고 밤에 화장실 때문에 자꾸 깨는 분도 많습니다. 이때 억지로 물을 끊는 것이 답은 아닙니다. 대신 저녁 늦게 짠 반찬과 국물을 줄이고 카페인은 오후에 멈추세요. 잠들기 전에는 발을 따뜻한 물에 담그거나 숨을 천천히 3번 길게 내쉬어 보세요. 심장이 진정되면
멜라토닌이라는 잠 호르몬이 잘 나오고 콩팥도 안정됩니다. 밤에 깼을 때는 큰 불을 켜지 말고 작은 불로 조용히 다녀오세요. 잠들기 2시간 전에는 군것질을 멈추고 필요 없는 진통제는 습관처럼 먹지 마세요. 그날 콩팥이 훨씬 편합니다. 당신도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밤 당신은 무엇부터 바꿔볼 건가요? 댓글에 오늘 밤부터 해보겠다 라고 남겨주세요. 그리고 다음 이야기를 기다려주세요. 결국 가장 큰 비결은 당신의 마음이 누구와 연결되어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비결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당신이 밤에 불빛을 낮추고 따뜻하게 누워도 마음이 꽁꽁 얼어 있으면 콩팥은 끝까지 긴장합니다. 당신은 혹시 요즘 하루 종일 말할 사람이 줄었다고 느끼나요? 식탁에 앉아도 숟가락 소리만 들리고 텔레비전 소리만 남아있나요? 저는 30년 동안 중년과 어르신들을 보면서 같은 검사표를 들고도 전혀 다른 길을 가는 장면을 수없이 봤습니다. 짠! 음식도 줄이고 걷기도 하는데 수치가 계속 나빠지는 분이 있었습니다. 진짜 이유는 음식이 아니라 고립이었습니다. 외로움은 기분이 아니라 몸이 보내는 경고등입니다. 그 경고등이 켜지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올라가고 피가 끈적해지고 혈관이 좁아집니다. 콩팥은 수백만 가닥의 미세 혈관으로 만든 숲입니다. 숲길이 계속 좁아지면 필터는 마르고 굳어버립니다. 여기서 당신에게 아주 분명한 근거를 드리겠습니다. 하버드에서 85년 동안 사람들의 삶을 따라간 연구가 있었습니다. 결론은 의외였습니다. 노년의 건강을 지키는 일 위는 돈도, 약도, 유전도 아니었습니다. 따뜻한 관계였습니다.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안도감이었습니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고 느끼는 순간 몸은 다른 방향으로 갑니다. 행복 호르몬이 나오고 조여있던 혈관이 풀립니다. 저는 배우자를 떠나보낸 뒤 스스로 문을 닫아버린 한 아버님을 기억합니다. 그분은 매일 집밥을 챙기고 운동도 했지만 얼굴빛이 자꾸 어두워졌습니다. 저는 약을 먼저 바꾸지 않았습니다. 내일 아침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이웃에게 한마디만 해보자고 했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네요? 라고요. 그리고 작은 화분 하나를 사서 물을 주자고 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해 하셨지만 사흘 뒤부터 목소리에 힘이 돌아왔습니다. 2달 뒤에는 밤에 깨는 횟수가 줄고 붓기도 가벼워졌다고 했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마트 계산대에서 고맙습니다. 한마디, 경비원에게 수고하십니다. 한마디, 가족에게 오늘 어땠어? 한마디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한마디가 있습니다. 거울을 보고 내 몸에게 말해주세요. 여기까지 버텨줘서 고맙다. 라고요. 이제 오늘의 내용을 하루에 넣어보겠습니다. 아침에는 따뜻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시고 10초만 소변 거품과 색을 관찰하세요. 점심에는 국물은 3숟가락만, 그리고 마늘 한쪽을 곁들이세요. 오후에는 보폭을 조금 넓히고 까치발을 나누어 해보세요. 밤에는 불빛을 낮추고 허리 뒤를 따뜻하게 하고 걱정을 종이에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하루에 한 번은 사람에게 마음을 건네세요. 당신이 이 중 하나만 바꿔도 콩팥은 숨을 돌립니다. 만약 당신이 밖에 나가기 어렵다면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오늘은 누구에게 연락할까요? 예전에 친했던 친구 한 사람에게 잘 지내냐고 물어보세요. 말이 길 필요도 없습니다. 목소리만 들어도 심장은 안심합니다. 손이 심심하면 작은 것을 돌보세요. 강아지나 고양이가 없다면 식물도 좋습니다. 아침에 물 주며 이름을 불러보세요. 그 순간 당신은 누군가의 보호자가 됩니다. 그것이 고립의 반대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불안할 때는 크게 한숨을 쉬지 말고 숨을 천천히 내쉬어 보세요. 긴 호흡은 혈압을 내려줍니다. 당신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하루에 한 번만 웃어도 됩니다. 혹시 당신이 사람을 만나는 것이 두렵나요? 그럴 때는 아주 작은 인사부터 시작하세요. 엘리베이터에서
안녕하세요. 한마디만 해도 충분합니다. 경로당에 가는 날이 부담스럽다면 집 앞 벤치에 잠깐 앉아 햇빛을 느끼세요. 누군가와 눈이 마주치면 고개만 끄덕여도 됩니다. 그 작은 연결이 당신의 몸을 안전하다고 믿게 합니다. 그리고 못 지킨 날이 있어도 자신을 탓하지 마세요. 내일 다시 하면 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저는 여기서 당신 편입니다. 내일 아침 한 사람에게 먼저 인사해보세요. 그게 시작입니다. 그리고 밤에 내 몸을 꼭 안아주세요. 지금 당신 마음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나요? 그 사람에게 짧은 안부를 보내세요. 그리고 이 영상을 같이 보자고 말해주세요. 댓글에 나는 오늘부터 연결하겠다 라고 남겨주세요. 당신의 그 약속이 당신을 살리고 또 누군가를 살립니다.